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 1회 문제 21번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21번. 급수 방식 중 고가 탱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 고가 탱크. 단말로 탱크. 고가 수조, 옥상 물 탱크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얘는 상수도 원에서 자, 밸브를 설치한 다음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넘어가요? 한번 저수조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건물이 있으면 여 위에 여러분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고가 탱크가 있는 거죠. 물 탱크. 그래서 양수 펌프로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여기서 내려주는 방식이죠. 이게 여러분 지금 고가 수조 방식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틀린 거 여러분 두 번째 보실래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수도 본관에 따라 수도 꼭지의 토출 압력이 변동한다. 여러분 지금 요 두 번째가 뭐가 틀렸어요? 토출 압력이 변동한다. 이 표현이 지금 틀린 거라고요. 이 방식은 여러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방식은 급수 압력이 가장 일정한 방식이에요. 그러면 요 변동한다 요 표현이 지금 틀려 있는 거죠. 이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급수압이 가장 일정하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층에 살 때 가장 365일 동안 가장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최상층과 상층과 최하층의 급수 압력은 같다 다르다? 압력은 여러분 달라요. 왜 다르냐고요? 얘는 떨어지는 낙차로 공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그 압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맨 위층과 아래층은 여러분 떨어지는 낙차가 작기 때문에 밑으로 갈수록 여러분 압력은 커집니다. 그래서 맨 위층이 급수압력이 작고 밑에 쪽으로 갈수록 압력이 커지지만 여기서 가장 급수압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어떤 층에서 살 때 그 층에서는 365일 동안 같다는 얘기지 위아래가 같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문제 21번은 여러분 2번이 지금 틀려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 22번입니다. 급수압에서 여러분 수격작용. 여러분 수격작용이 무슨 뜻이에요? 물에 충격에 의한 작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배관에서 물이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제가 밸브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건은 항상 뭐예요? 갑자기 밸브를 조작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내려오니까 물이 충격이 생기는 거죠. 이래서 텅텅텅 소리 나는 게 바로 이 수격작용입니다. 정답 여러분 지금 3번에 보시면 3번 볼까요? 배수관의 지름을 좁게 하여 자, 배수관의 지름을 좁게 한대요. 자, 좁게 하여 수압을 증가시키는 거죠. 증가. 수격작용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름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객이 커지는 상태에서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유속이 빨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수압이 증가할수록 더 충격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 오히려 더 수격작용은 증가를 하는 거지 감소하지는 않는다고요. 아셨죠? 자,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한다는 표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 23번. 자, 건물의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급탕설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볼까요? 뭐가 나오냐면 기소혼합식입니다. 자, 기소혼합식은 자, 연호하는 급탕 방식으로 증기를 연호하는 급탕 방식으로 열 효율이 낮다. 여러분 이 기소혼합식 이런 표현을 쓰죠. 열 효율이 100%에 가깝다. 이게 거의 100%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소혼합식은 여러분 이런 거였죠. 자, 물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보일러에서 뭘 갖다 보내주냐면 이 안으로 뭐만 보내줘요? 수증기를 보내주는 거죠. 이 안으로 여러분 지금 수증기 보내요.
그럼 이 안에는 지금 뭐가 있는 상태요? 찬물이 있으니까 여기에 수증기가 있는 모든 열을 찬물에 전달해 주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관이 없어요. 리턴, 복귀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열을 빨리빨리 주니까 얘가 빨리빨리 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100%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열 효율의 가장 작은 방식은 저탄탕비기가 되는 거죠. 자, 하여튼 문제 23번,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 24번 볼까요? 자, 바닥 복사나방에 대한 특징으로 바르지 않은 것. 바닥 복사나방입니다. 여러 번 되게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온수난방 아니라고 그랬죠. 복사난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틀린 표현이 세 번째 나와요. 세 번째 보시면 바닥 코일 부분의 미장 마감은 열 전달 효율이 작게 되고 자, 균열이 발생되지 않는 최적의 두께로 수평이 되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자, 이렇게 슬라브가 있고 그 다음에 여 위에 일정한 두께로 지금 뭘 까는 거예요? 단열층이 있는 거죠. 그 위로 뭐가 있어요? 가열 코일로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두께로 이제 미장 마감을 모르타르 미장 마감하는 거죠. 이래서 장판 깔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따뜻한 온수가 가면 이 열이 전달이 잘 돼야 열의 전달이 클수록 방은 따뜻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와요? 자, 바닥 코일 부분의 미장 마감은 열 전달 효율을 작게 하고 열 전달 효율이 작아지면 방이 안 따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번 뭐가 틀렸다고요? 열 전달 효율을 작게 한다는 표현이 틀렸어요.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크게 해야 되는 거죠. 이 표현이 틀렸어요. 다음에 문제 25번. 자,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적용받는 아파트의 난방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여러분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얘기가 아닌 건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1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건물 난방 설비 용량의 50% 이상을 중앙 집중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앙 집중식 난방 건물로 본다. 여러분 중앙 집중식은 지금 50%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50%가 아니에요. 몇 프로 봐요? 이걸 60% 이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걸 몇 프로 본다고요? 60% 이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전체 용량의 50%가 아니라 60% 이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이걸 중앙 집중식 난방으로 본다는 얘기. 자, 문제 27번입니다. 26번이에요. 지금 죄송한데 지금 제가 문제 26번을 풀어버렸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그럼 문제 25번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좀 거꾸로 풀었네요. 자, 25번 노통 연관식 보일러입니다. 여러분 노통 연관식은 노통 보일러, 개량한 보일러가 노통 연관식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자, 노통도 있고 연관도 있는 거죠. 이 연관 때문에 여러분 뭐가 좋아요? 열 효율이 증가되는 거죠. 뭐에 비해서? 노통 보일러에 비해서. 그럴 때 이 연관 때문에 또 뭐가 문제냐면 열 효율이 증가되면서 자, 얘는 예열 시간이 빨라집니다. 예열 시간. 노통 보일러에 비해서는 노통 연관식이 예열 시간이 또 자, 작아지는 거죠. 시간 작아진다. 지금 수관식 보일러하고 조건을 가는 거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는 이 연관 때문에 그만큼 비싸지면서 이 연관이 빨리 부식이 되면서 자, 수명이 단축되는 거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노통 연관식 보일러예요. 그러면 1번 자, 부하 변동에 대한 안전성이 적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부하 변동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부하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용 또는 사용 바꿔서 해석하셔야 돼요. 자, 사용량이 갑자기 많아져요. 여러분 거의 뭐 늦봄 됐는데 갑자기 눈이 와, 날씨가 이상해서. 그러면 그만큼 따뜻한 온수 사용량이 많아지는 거죠. 이 온수 사용량이 갑자기 많아지는 걸 여러분 부하가 변동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큰 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때요? 보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작다는 표현이 지금 틀렸어요. 그래서 부하 변동에 대해서 크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부하 변동이 작다. 여러분 부하 변동에 대한 안전성이 작다라는 얘기는, 안전성이 작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여러분 수관식 보일러예요. 이 수관식 보일러는 항상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5번은 지금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 26번. 자, 문제 26번 했으니까 미안해요. 자, 문제 27번으로 넘어갑니다. 포집기. 여러분 포집기가 다른 말로 혹시 저집기라고 나올 수 있고요. 이걸 흔히 우리가 트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트랩.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하고 모으고 저장하고 모으고 이거 트랩이라고.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이런 얘기 나옵니다. 봉쇄 깊이는 100mm 이상. 여러분 항상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봉쇄 깊이는 무조건 최저 얼마요? 50mm 이상. 최대 100mm 이하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봉쇄 깊이가 100mm 이하여야 되는데 이 상이란 표현 때문에 지금 2번이 지금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문제 28번. 자, 가장 이상적이나 비경제적인 통기관.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너무 많이 할 때는 여러분 비경제적인 얘기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보면 각계통기관. 이 각계통기관을 다른 말로 개별통기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통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위생기구 하나에 통기관이 한 개입니다. 자, 한 개의 통기관이 한 개에 연결된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렇지만 너무나 하나하나 전부 다 통기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 표현이 지금 틀려 있습니다. 자, 자리 정리 좀 할게요. 자, 문제 29번이에요. 배관의 종류와 그 사용 용도에 대한 조합으로 옳지 않은 것, 배관의 종류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옳지 못한 게 뭐냐고 물어보네요. 자, 이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보면 황동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면 이렇게 나오죠. 극연수라고. 여러분 극연수를 다른 말로 증류수 또는 멸균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얘 ppm 수는 보통 0에서 10ppm 이하인 물입니다. 문제는 이 극연수는 황동관, 노쇠관 이렇게 연관을 부식시킨 부식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부식의 원인이 되니까 요거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너는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시는 안과 밖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금 또는 이걸 방식 피복을 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황동관에 극연수를 쓰면 어떻게 해요? 이게 틀린 거죠. 자, 문제
30번입니다. 자, 소화설비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 소화설비. 자, 그 기준으로 틀린 건 여러분 1번에 있네요. 1번에 보면 여러분 5개 소화전의 표준 방수량. 여러분 지금 5개 소화전은 방수량 나와 있는 거죠. 거기 보면 여러분 방수량, 표준 방수량인데 여러분 지금 0.25 메가파스칼 0.17로 돼 있죠. 여러분 얘는 지금 방수량이 얼마입니까? 5개 소화전. 자, 잠깐만 좀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최소 제가 두 가지는 꼭 보자고 그랬죠. 옥내 소화전, 5개 소화전. 자, 여기에 방수량이 얼마요? 130리터. 맞잖아요. 그래서 5개 소화전 얼마요? 350리터라고 그랬죠. 이게 방수량입니다. 자, 방수 압력은 얼마요? 0.17 메가파스칼. 여기는 0.25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지금 나오려면 지금 5개 방수량이니까 요 350리터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가 아니라 얼마요? 350리터.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정말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 이게 깜빡 속을 수 있으니까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31번입니다. 다음 적은 소화 속도가 빠르고 인체도 안전하며 전기 절연성이 높아. 인체도 안전하대요. 자, 절연성이 높아 전산실이나 중앙감시실, 병원 수술실에 설치하는 소화설비. 여러분 이 가스 중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인체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질식에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몇 번 했어요? 할로겐화물. 설비가 되는 거죠. 이 할로겐화물 소화설비 우리가 흔히 해서 이렇게도 표현하죠. 하론 소화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좋은 점이 뭐예요? 2차 피해가 최소화되는 거죠. 최소화돼서 좋다는 얘기였죠. 이 얘기였습니다. 자, 다음에 자, 문제 32번. 자, 건물과 소화설비 종류에 대한 조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소화설비 종류입니다. 종류와 연결돼서 자, 그러면 여러분 1번에 보면 영화관 객석인데 객석입니다. 뭐라고 하면 트렌치 설비죠. 여기다 여러분 트렌치 설비가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렌치 설비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스프링클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스프링클러입니다. 그러면 이 드렌치 설비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드렌치 설비, 이 드렌치 설비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옆집에서 불났어. 그럼 우리 집을 옮겨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외부 지붕이라든지 벽에다가 이렇게 물이 분사되는 장치를 설치해줘요. 배관으로. 그래서 물이 옆집에서 불나면 제가 밸브를 열면 물이 이렇게 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 드렌치 설비 너는 어떤 원리에서 너희 집으로 불이 안 붙냐 물어보면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수막 작용 또는 수막 현상에 의해서 우리 집으로 불이 안 붙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문제 33번입니다. 자, 도시가스 공급 방식 좀 저압 공급 방식이에요. 공급 압력.
여러분 몇 번에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죠. 두 번째 있습니다. 자, 우리 도시가스 공급 압력에 따른 분류 보면 저압 공급 방식 있고, 그다음에 중압 공급 방식 있고, 고압 공급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압 공급 방식은 0.1 메가파스칼 미만이 되는 거죠. 원래는 여러분 0.1이 아니라 원래는 정확히는 0.09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압은 0.1에서 1 메가파스칼 미만이 됩니다. 고압은 1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거죠. 이때 주로 0.1 메가파스칼 요 미만 되는 여기는 주로 소규모 지역이라든지 그런 사용량 적은 지역, 중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로 대규모 지역이에요. 사용량 많은 지역. 지역에서는 중압을 씁니다. 자, 고압 같은 경우는 주로 장거리 이송할 때 써요. 멀리 보낼 때.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34번. 다음 중 공기의 성질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거, 틀린 거 물어보는데 공기의 성질. 자, 틀린 건 여러분 몇 번에 있냐면 두 번째 있어요. 자, 공기를 냉각하면 절대 습도는 높아진다. 여러분 지금 틀린 표현 뭐예요? 틀린 거죠. 제가 이런 표현 한번 썼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습도는 공기를 냉각하거나 또는 가열을 해도 절대 습도는 없다고요. 절대 없습니다. 아셨죠? 요 표현. 그래서 지금 이 표현이 틀린 거죠. 2번이. 다음에 문제 35번. 자, 냉방부하 발생 원인 중 잠열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 여러분, 잠열을 포함하지 않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냉방부하 계산 시 현열과 잠열을 두 가지 포함하는 요소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1번에 나오는 인체에서의 발생열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외기 도입으로 인한 취득열량, 환기를 해서 여러분 외기를 가지고 도는 거죠. 자, 네 번째 보면 여러분 극강풍, 여러분 극간풍이 무슨 얘기예요? 틈새 바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틈새 바람으로 나오는 들은 양 때문에. 다섯 번째, 외기를 실온으로 냉각 감습시키는 열량. 자, 냉각 감습시키는 열량. 자, 외입 도기도 여러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것 말고도 실내에서의 발생열이 있는 거죠. 실내 설비의 발생열. 요 네 가지 항목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몇 번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자, 1세간 유리부터 취득열량. 이건 뭘만 봐요? 뭐만 봐요? 현열만 보는 거죠. 자, 문제 36번입니다. 자, 문제 36번 좀 자리 좀 옮겨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36번 다음 공기조화 방식 중 단일 덕트 방식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 단일 덕트죠. 여러분 단일 덕트는 덕트가 몇 개요? 한 개란 말이에요. 한 개. 자, 그래서 이 단일 덕트 방식은 자, 공조실에서 어떤 실로 보낼 겁니다. 자, 어떤 실로 보낼 때 덕트를 몇 개로 보내요? 덕트 한 개로 보낸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여름철에는 냉풍만 보내고 겨울철에는 무조건 온풍만 보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지금 단일 덕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네 번째 보시면 네 번째 보실래요? 4번에 보시면 자, 덕트 스페이스를 많이 차지하면 여러분 지금 이 단일 덕트는 항상 비교 대상이 누가 되냐면 이중 덕트입니다. 자, 이중 덕트는 덕트가 두 개니까 거기에 비해서 얘는 덕트 이런 스페이스가 뭐예요? 공간. 그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죠. 많이가 아니라 어때요?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죠. 작게 차지하죠. 차지하면서 각 실이나 존에 부하 변동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 근데요, 얘는 안 돼. 즉시 대응이 안 돼. 이렇게 즉시 대응이 되는 건 여러분 이중 덕트예요. 그래서 지금 4번이 완전히 지금 틀린 거죠. 자, 37번에 다음 역률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건 역률입니다. 역률이죠. 자, 역률은 비상전력분해 자, 유효전력에서 그 역률값은 항상 1보다 작은 1 이하 값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역률이 크다는 얘기는 1의 능률, 즉 힘력자야. 그러면 1 능률이 좋아지는 거죠. 결론 1 능률이 좋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얘는 에너지 소모가 적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르지 않는 거 그럼 몇 번 했냐면 4번 좀 볼까요? 4번. 4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역률은 1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렇죠? 항상 역률은 1 이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이하 값. 이하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자, 같은데 이 값이 작을수록 역률이 좋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실래요? 1이 가장 좋은데 0.9, 0.8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좋냐고요? 얘가 더 좋아. 즉, 여러분 역률값은 1에 가까울수록 결론은 클수록 좋다는 얘기죠. 이 표현이 나와야 된다고. 지금 이 표현이 지금 틀린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셨죠? 네. 자, 문제 38번입니다. 전선관 공사에서 경질 비닐관, 여러분 경질 비닐관 또는 경질 염화 비닐관, 이걸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경질 염화 비닐관, PVC 파이프라고. 그러면 이 PVC는 가장 좋은 이유가 뭐예요? 이 감전 안 당일죠. 그래서 절연성이 좋은 거죠. 이 표현을 빨리 찾으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식성 안 썼고 자, 절연성이 뛰어나서 그래서 정답 몇 번 있어요? 1번에 있는 거죠. 자, 문제 40번. 자, 간접 조명 방식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 간접 조명입니다. 그러면 간접 조명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벽에 천장이 있을 때 램프가 있어요. 자, 램프가 있는 거죠. 램프가 있을 때 갓을 이렇게 씌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향으로 빛이 보통 90에서 100%의 상향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하향으로는 대부분 0에서 10% 정도가 아래로 나오는 방식, 이게 바로 간접 조명입니다.
자, 틀린 건 여러분 1번 좀 볼까요? 1번. 1번. 작은 면에 고조도 얻을 수 자, 있으나 휘도차가 크다. 여러분 고조다고 하는 게 여러분 지금 조도가 균일하다는 얘기예요. 자, 요건 여러분 지금 그나마 좀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휘도차가 크다라는 얘기는 눈부심의 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눈부심 이거 여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눈부심은 여러분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 표현이 지금 틀려 있어요. 다음에 지금 제가 또 문제를 빨리 끝나고 싶은가 봐요. 지금 39번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40번이 되는 거죠. 또 그러네요. 자, 문제 39번 거꾸로 여러분 끝났지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스위치 중 사용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거. 스위치에 관련된 얘기죠. 자, 스위치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지금 정답이 몇 번에 있냐면 1번에 있어요. 자, 1번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타임 스위치 있죠? 이 타임 스위치는 한번 누르면 일정 시간 후에 소등이 되는 거죠. 자, 소등이 돼요. 꺼진다고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 많이 써요? 내가 일정 시간이에요. 내가 그냥 나가도 되는 거. 현관 입구 같은 데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지금 전동기에 쓴다고 나오죠. 여러분 전동기에 쓰는 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그네틱 스위치. 요걸 써줘야 되는 거죠. 자, 마그네틱 스위치는 여러분 지금 삼상을 뭘로 바꿔요? 단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결론은 그만큼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그네틱 스위치를 쓰는 이유 에너지 절약이죠. 그래서 자, 거꾸로 풀었지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우리 1차 모의고사 1회째 모의고사 좀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는 제2회 모의고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